김 PD, 그 스트리트 상가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 혹시 뭐 파주 아울렛이나 아니면 그 여주 아울렛 가봤지? 네,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약간 그 유럽 형태의 건축물을 띄고 어떤 넓은 그 보행자 도로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떻게 본다면 이 판교에서도 아비뉴 프랑, 그 용인 수지에도 광교에도 아비뉴 프랑 있잖아. 네. 그렇게 이제 보행자 동선을 두고 마주보고 그 상가가 이제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권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많아, 그런 상가들이. 프랑스 파리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요. 우리 좀 돈 많이 벌면은 프랑스로 이제 상가 임장을 가야 되겠다. 돈 많이 벌면. 그 우리가 흔히 그 대로변에 있는 어떤 프라자 상가나 아니면 역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프라자 상가와 달리 여기는 1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동인구에 의한 노출이 부족하다? 지금 여기 상가의 그 이미지를 보면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개방되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 따라서 그런 프라자 상가와는 달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의한 노출은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런 특화된 어떤 그 랜드마크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만 잘한다면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상가이기도 하다. 그래도 물론 상가니까 어떤 뭐 주변에 그 배후 단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 다행히 여기는 주변에 이제 판교역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그리고 이제 판교에는 IT 회사가 많으니까 그런 직장인들도 많아서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러 많이 좀 유입되기도 또 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1층에는 주로 이제 음식점과 카페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이긴 한데 이제 어떤 뭐 미용이나 서비스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뭐 네일샵 또는 뭐 동물병원, 뭐 금융회사, 그런 다양한 업종들이 2층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스트리트 상가는 1층과 2층, 저층으로만 좀 구성되어 있는 상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층이랑 2층이랑 월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물론 그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2층보다는 1층이 좀 더 비싸긴 하겠지. 2층은 평당 15만 원 정도의 그 월세를 받는 반면 아마도 이 1층은 2배는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평당 한 30만 원 정도 수준, 30평짜리 어떤 상가면은 한 월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좀 예상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2층도 보행자 거리에 들어오면은 쉽게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2층으로 갈 수 있는 그 편의성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중간중간 계단도 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야외에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좀 2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PD가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데 마케팅에 진짜 자신이 있다, 또는 내가 뭐 영업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1층에 입점하겠어? 아니면 2층에 입점하겠어? 전 싸게 2층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지. 이왕이면은 이 스트리트 상가는 일반적인 상가와는 달리 2층도 그 접근성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다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내가 특별한 뭐 그런 장점이 있으면 2층에 이렇게 입점을 하는 것도 뭐 사업성에서는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경매 목적물이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2층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또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자 상가 같은 일반 상가는 꼭 실내로 들어가서 뭐 엘리베이터나 이제 그 계단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리트 상가는 이미 개방된 이 야외에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이 고가 다리를 타고 직진하면은 우리 그 경매 목적물이 이렇게 지금 현재 영업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 2층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입지가 좋아서 그런지 공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음식점도 존재하고 미용실, 뭐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지금 장사를 막 오픈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매로 나온 목적물은 전용 면적이 한 15.5평 정도 되고 2분의 1인 지분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공유자가 2명이었겠죠. 7.7평씩 공동으로 소유를 하다가 2분의 1만 뭔가 이제 부채가 악화돼서 경매로 이제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그 공유자 둘은
최초에 이 스트리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그 당시 약 한 7년 전에 분양가가 한 8억 정도로 이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1인당 한 4억 정도 이 투자금이 발생된 거고, 현재 2분의 1로 나온 그 경매 목적물은 감정가가 4억 7,800만 원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상가라는 거는 임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가치가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유찰이 거듭되면서 현재 2분의 1의 최저가는 1억 6,300만 원 정도로 저감됐습니다. 네, 현재 임차인은 저 온전한 전체에 대해서 보증금 3천에 월세 240만 원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 사업자 등록일이 빨라서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선순위라서 대항력이 있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지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한 2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22년 4월 29일에 했고, 확정일자는 경매가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 24년 6월 10일 날 했는데요. 김 PD, 이 임차인은 왜 확정일자를 뒤늦게 2년 뒤에 했을까?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보통 주택 임차인들은 이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 상가 세입자들은 확정일자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걸 간과하는 경우도 많아서 뒤늦게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걸 깨닫고 주변에 어떤 법적 자문을 받아보니까 확정일자가 있어야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런 자격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24년 4월 12일 날 이제 접수가 됐는데, 2달 뒤에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초반에 이제 법원에서는 경매가 진행된다는 그런 송달을 이런 임차인들이라는 이해관계인들한테도 다 해주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거야.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배당 순서는 후순위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경매 정보지를 보면 선순위에 의해서 이 임차인은 아마 경매에서 배당으로는 거의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되나요? 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으로서 배당을 못 받은 미배당 그런 보증금은 낙찰자가 이제 전부 좀 인수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그 2분의 1을 취득하기 때문에 보증금 3천의 2분의 1인 1,500만 원만 인수의 대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겠다,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퇴거를 하는 그 순간에 낙찰자가 내 의무는 1,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1,500만 원 줄 테니까 당장 내일 퇴거를 해달라. 그러면 임차인이 퇴거를 할까요? 보통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아야지만 퇴거를 하기 때문에 기존 공유자와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기존 공유자가 순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낙찰받은 우리가 기존 공유자를 대위해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공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역시나 그 기존 공유자가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공유자 지분에다가 가압류를 걸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접수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2분의 1이 또 경매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적당한 그런 선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 지분 경매를 해보면 보통 제 경험상 50%의 확률로 기존 공유자가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쓰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건도 기존 공유자가 그런 우선 매수권을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공유자는 8년 전에 4억에 취득했는데 지금 나머지 2분의 1은 현재 최저가가 1억 6,400만 원 정도로 저감되었잖아요. 물론 낙찰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 공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경매 사건 자체가 금액대가 저렴하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부터 3일 뒤에 이제 실제 이제 매각 기일입니다. 근데 결국 상가는 임대 수익률로 가치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최저가는 나머지 2분의 1인 1,500에 12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임대 수익률이 상당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상이 이제 방영되는 그 시점에는 낙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 PD님, 사실 이거는 요령이긴 한데 이 상가 임장은 직접 좀 들어가서 물어보면
숨겨진 그런 좀 정보들을 좀 더 얻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당 신청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 재계약을 원한다. 그런 뭐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PD, 그때 우리가 그 중국집 가서 밥 먹으면서 내가 물어본 것처럼 얼마든지 실제로 입찰 보고 싶으면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요즘에 남자들도 저 네일샵을 좀 가끔 이용한다던데, 김 PD MZ잖아. 혹시 네일샵 다녀? 고객이 되면서 한번 그런 좀 구체적인 탐문을 해보는 게 훨씬 더 그 낙찰 가능성과 더 정확한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스트리트 상가와 지분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추후에 이런 비슷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유념하시면서 임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